네,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하는 릴레이 토크. 오늘은 서울 서남권의 교육 중심 도시죠. 이 본격적인 개발로 변화가 진행 중인 양천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구청장 김수영입니다. 네, 청장님은 그 포스트잇에 대해서 포스트잇을 그렇게 들어오는 그 청사 앞에다. 네, 청사 앞에 네. 붙여놓고 있죠. 게시판에다가 우리 주민들이 오시면은 사실 구청장도 항상 사무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과 좀 소통을 더 많이 확대하고 늘려보기 위해서 오시면은 혹시 못 만나더라도 또 이렇게 써놓고 가시면 제가 보겠습니다라는 의미로 포스트잇을 붙여놓죠. 그럼 이 청장님은 네. 이제 다시 사무실 들어가실 때 따다닥 그렇죠. 들어가서 본다 이거죠. 예, 가져가서 제 자리 뒤에다 좀 이렇게 분야별로 붙여놓고 그리고 한번 확인도 해보고 또 그걸로 또 힘도 받고 그렇습니다. 하루에 몇 개나 붙여요? 예? 뭐 요즘에는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예전에는 뭐 하루에도 몇 건씩 붙여놓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조금 뜸한 것 같고요. 이제 그만큼 오셔서 또 우리 그 구청장 민원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만나시기도 하고 저하고 또 지역에서 많이 또 만나기도 합니다. 소통의 공간을 또 많이 늘려놓기도 하고요. 어떤 내용이 포스트잇에 붙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이들 이 도서관이나 책 읽을 수 있는 장소 좀 더 많이 넓혀달라라는 것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주 사소한 쓰레기 봉투 냄새 많이 나니까 다른 걸로 바꿔달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청장님 있고요. 파이팅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있죠. 많아요? 네. 그래. 잘하고 있다고 또 격려해 주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하여튼 그 소통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포스트잇을 이제 활용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 청장님께서는 그 현장 구청장실을 운영하시면서 네. 많은 아이디어를 주민들한테 얻었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지역 주민들이 모인 곳에 찾아갑니다. 네. 어떤 때는 놀이터로 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경로당으로 가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을 또 만나시게 되고 또 실제로 또 민원이 있는 곳에 또 네. 만나러 또 가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놀이터 하나도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그렇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이 관공서에서 하는 놀이터가 대부분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넓혀서 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도 좀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좀 받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목동에 새롭게 창의 놀이터도 개장을 하게 됩니다. 창의 놀이터는 어떤 겁니까, 그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했습니다. 네. 오셔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어떤 점이 기존 놀이터하고 다른 기존 거죠? 놀이터하고 다른 게 우리 주민들이 그 놀이터는 가운데 있고요. 네. 주변에는 또 산책로 길이 있고 또 그리고 또 아이들이 노는 그 놀이터도 조금 약간 그동안의 규격에 맞는 그런 놀이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끼리 모래해가지고 놀이터를 하기도 하고 예, 물도 좀 흘려서 또 이렇게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보면 펌프 있잖아요. 네. 예, 펌프 같은 것도 좀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좀 자연과 친화적인 그런 놀이터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네. 5월 5일 날 네. 어린이날 개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요? 네네. 또 그 주민토론회라든가 현장 구청장실을 운영하면서 받았던 아이디어를 또 시적하신 예. 건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그 현장구청장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요. 네. 또 주민들하고 좀 다양한 계층에 있는 주민들하고 만나는 토론회를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합니다. 상반기, 그래요? 하반기 하는데 네. 작년에 건강 관련해서 또 건강을 주제로 해서 토론회를 했었는데 네. 거기에서 요즘 아이들이 또 척추 측만증이라고 그러죠. 하도 책상 앞에서 그냥 맞습니다. 오래 앉아 있고 이러다 예, 보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고 벌써 이제 청소년 중학교 고등학교만 돼도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 있는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5학년부터가 이제 그 시기예요. 그래서 척추 측만증 검사를 일제히 다 무료로 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네, 초등학생을 전체. 다요? 예, 검사는 여기서 하고요. 네. 혹시라도 증세가 있으면 치료는 또 이제 별도로 또 치료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도 적어도 검사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오래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그것도 주민이 내주신 아이디어죠.
네.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다니시면은 여러 가지 아이들을 주민들로부터 네. 그 민심을 직접 들으실 수 있겠군요. 아, 그렇죠. 네. 예, 주민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되고요. 네. 또 아픈 곳을 다 가려운 데를 다 긁어주고 또 만져줄 수는 없지만 네. 때로는 안 되는 문제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어떤 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라는 것도 네. 또 설명을 하면 또 주민들이 또 그걸 이해하시고 또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아시니까 더 이상의 계속 그 반복된 민원을 안 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이런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친 도시는 뭡니까? 아, 여성 친화 도시입니다. 오늘 그걸 줄여서 아침에도 여친 도시입니다. 네, 여친 도시라고 남친 도시는 하는 없는 거죠.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직원들하고 생각마당 포럼이라고 네. 출근 전에 1시간 동안 함께 토론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그래요? 좀 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한 달에 한두 번씩 하는데 오늘 주제가 여성 친화 도시입니다. 아, 여친 도시였어요. 네.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여성 친화 도시가 여성과 남성 그리고 함께 아이를 키우고 또 그리고 우리 가족 친화적인 그런 도시 환경을 만들자는 그런 겁니다. 일종의 모성의 도시네요. 그죠? 네. 뭐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사실은 저출산 문제를 여자들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낳고 키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함께 할 수 있는 도시 환경 네. 이런 데에 함께 신경 쓰자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성 맘 카페라든가 뭐 그런 것도 만드셨다는 네, 거. 양천맘 카페라고요. 양천맘 카페.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저소득층 여성들이 또 홀로 설 수 있도록 그 카페를 또 경영하는 거를 한 1, 2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도 좀 만들어주고요. 네. 또 그 공간을 우리 여성들이 경제에 대해서 경제 개념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공간을 은행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은행에 계신 또 좋은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네. 경제 교육도 시켜주고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제가 조금 전에 총장님이 저한테 명함을 주셨어요. 그죠? 네, 이게 보니까 네. 이게 그 책갈피 같습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책갈피. 그죠? 좀 카메라 잡아 주실래요? 이렇게. 여기 뒤로 싹 넘기면 총장님 얼굴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네? 아이디어가 좋죠. 많은 네. 분들이 보시고 굉장히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하는데 이게 책갈피죠, 책갈피. 네, 책갈피입니다. 저도 우리 양천구가 책 읽는 양천구에서 일동일 작은 도서관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사무실 가서 이 책갈피로 쓰겠습니다. 예.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제가 그 네. 캘리그라피랑 그 로고도 우리 요거요? 예, 주민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주민 중에 재능 기부해서 어. 만들어 주셔서 잘 활용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여기 보면 이제 책 읽는 양천구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동 1도서관 사업을 그 추진하셔서 확립하셨다고 그러는데 뭐 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예, 가장 가까운 곳에 적어도 10분 거리에 도서관이 있으면 아이들이 책 읽고 또 그리고 단순 책 읽고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네. 이곳은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소통하는 또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자치센터를 새롭게 좀 리모델링해서 네. 책을 단순히 빌려주고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좀 토론도 하고 엄마가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작은 도서관을 각 동마다 지금 18개 동에 지금 벌써 올해가 지금 3년 차 되는데 네. 매년 3개, 4개씩 이렇게 도서관을 잘 이렇게 꾸며놓고 있습니다. 그럼 18개 동에 다 네. 한 동마다 다 있어요? 네, 동마다 올해까지 이제 마치면 아. 이제 18개 동에 이제 다 작은 도서관이 생기는 셈입니다. 일종의 커뮤니티 같은 걸 기획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민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그리고 책 읽을 수 있는 공간, 또 엄마가 아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이 저는 작은 도서관이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거기서 뭐 이렇게 소규모 뭐 예를 들면 행사라든가 그런 것도 하겠네요. 그런 것도 하죠. 네. 지난주에는 휴먼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또 책 읽으신 동화책 작가 선생님이 오셔서 네. 책도 읽어주고 본인 책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주민들도 그날 보니까 한 4, 50명 이렇게 모였어요. 많이 오셨네요. 예, 그래도 저녁 시간인데요. 글쎄 말이에요. 식사하고 저녁 7시 반쯤 했는데 그래도 그 4, 50명이 모여서 열심히 또 아이들 데려와서 듣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그럼 18개 동마다 네네. 그 작은 도서관도 다 있는데 양천구를 대표하는 이제 큰 도서관은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아쉽네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양천구를 좀 대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좀 건물 안에 요즘에 그냥 도서관이 책
책만 읽고 공부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좀 문화의 그렇죠. 또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도서관을 좀 꿈꾸고 지금 한참 그 예산 마련도 하고 그래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도 좀 가져오고 막 그래야겠네요. 그죠? 서울시에서 예산 많이 주시면 그래요? 같이 해야죠. 네. 내년에 잘하면 확정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 여성 친화 도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걸 이제 모성이라는 개념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비남 프로젝트라는 거를 쭉 시행하셨더라고요. 네, 올해 새롭게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구청장 돼서 한 3년 차 되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렇게 불행한 소식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네. 비교적 양천구는 안전한 도시고 글쎄 말이에요. 또 그리고 편안하고 주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간혹가다 50대 남성들이 이렇게 자살하거나 또는 병사에서 죽는 그런 소식을 좀 듣게 되면서 야, 이 복지 사각지대가 다른 데가 아니라 여기구나라는 그 생각을 50대 남성들이 하게 됩니다. 이제 직장에서 뭐 은퇴하거나 은퇴하고 뭐 이혼을 당하거나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사업에 실패하거나 네. 이 사회가 좀 패자 부활이 어려운 사회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한번 실패하거나 사업에서 실패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가족하고도 관계가 단절이 되기도 글쎄 하고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면 좀 혼자 나와서 또는 거기에다가 빚까지 더해서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알코올 중독 또 거기에서 우울증 네. 이렇게 해서 병을 앓고 있고 또 세상에 대해서 또 이제 원망이나 또 이렇게 해서 사회하고 좀 단절돼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총장님 그 50대 남자의 그렇게 남성분들 중에서 외롭고 힘든 분들을 네네. 어떻게 알아냅니까?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서울시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예, 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복지통장님이라고 그래서 통장님들이 또 열심히 지역을 뛰어다니시고 계시는데 네. 제가 기왕에 또 매년 초에는 주민등록 일제 조사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좀 한번 해보자. 50대 독거남들,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 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사회적인 기반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갖춰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정작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네. 우리 통장님들과 사회복지사들이 좀 전부 조사를 하고 또 필요한 지원들이 있다고 하면 이분들을 좀 분류를 해서 다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좀 필요한 조처들을 해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그게 바로 나비 프로젝트입니다. 그게 나비남. 그게 무슨 뜻이죠? 나비가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안일비자입니다. 안일비자 써서. 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그래 세상에서 좀 사회에서 재기와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또 우리 양천구에서 시작해 보면 이게 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나비 효과를 일으키자. 프로젝트라 그러면 뭐 이제 단계별 그런 게 있나요? 네. 어떻게 진행됩니까? 우선은 이분들이 좀 세상 밖으로 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좀 관계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네. 찾아오는 것도 이렇게 거절하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래서 좀 자주 좀 찾아뵙고 또 이분의 생사 여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또 이분들이 일할 의욕을 갖게 해주는 거고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될 그렇죠. 거 아니에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고요. 또 뭐 조금 더 진척이 네. 되면 가족하고 또 만남도 연계를 시켜주고 또 여러 이렇게 필요한 지원들이 있다고 하면 네. 뭐 주거 환경이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민간 자원을 연계해 주기도 하고 네. 이런 거를 4단계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좀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50대의 그 남성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것은 다른 구청에서는 별로 이렇게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또는 제기를 못하게 되면 네. 결국 65세 이상 되면은 독거노인이 되는군요. 그렇죠. 독거노인이고 이 사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든 차상위 계층이든 결국은 그 또 지원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또 자활할 수 있도록 가족하고 관계를 또 이어주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사회에서 어찌 보면 좀 미리
예방하는 일이기도 하고 이 사회가 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이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 공부하신 부분이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되셨겠어요. 아, 그러면요. 네. 이게 사회복지 행정이 보다 주민들한테 그 체감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복지 체감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가고 또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네. 행정과 민간 자원이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준비하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 팀을 따로 만드셨었어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라 해서? 제가 제일 먼저 구청장 되자마자 2014년에 만든 그 조직 개편을 통해서 방문 복지팀을 만들었습니다. 방문 복지팀. 네.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또 간호사 이렇게 해서 네. 예, 사실은 인력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는 시범적으로 4개 동에 시작을 했고요. 네. 저 그 다음 해에는 전동 18개 동을 다 확산을 해서 했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또 하기 시작했고. 양천구를 벤치마킹했다. 뭐. 양천구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자,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하셨으면은 네. 그 복지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 지금 나타났습니까? 결과로. 많은 부분들이 좋은 미담 사례가 좀 많이 나오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네, 그 매년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우리 양천구의 특징은 찾아가는 복지도 잘 돼 있지만 네. 이게 제도에서 또 이렇게 잘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제도적으로 또 원칙에서 이제 벗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긴급한 복지를 또 실행하기 위해서 민간 자원과 잘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즉 마을 단위로, 동네 단위로 그게 각 동별로 동의 그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동에 있는 복지관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미용실이든 병원이든 이런 곳이 함께해서 종교기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별로 이런 민간 자원을 연계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네. 즉시 지원도 하고 또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체계가 잘 잡혀 있다고 자부합니다. 양천구 하면 이제 목동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네. 예, 아무래도 중산층들이 많이 네, 사시는 네. 곳이고 또 이제 목동이 아닌 곳은 아무래도 그 중산층 단지하고 중산 생활 수준이 조금 네, 아무래도 다르죠. 좀 다른 예. 이런 부분들의 생활 격차가 있죠. 상당히 네. 불균형 네, 측면이 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청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걸 조정해 나가시는지 궁금해요. 예, 목동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뭐 기초생활수급자도 네. 이제 굉장히 적고요. 네. 또 이렇게 복지의 필요성들이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보다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저는 이제 특별히 건강 문제를 좀 많이 신경을 쓰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에는 평생 건강관리센터를 두어서 어르신도 그렇고 50대 이후에 그 대사증후군 관리라든지 좀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만 하는 예. 것이 아니라 동에서도 또 미리 또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목동 지역만 하는 건 아닌데 거기가 좀 시범적으로 돼서 다른 동까지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형 교육 혁신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네. 양천구가 네. 어떠한 사업들을 펼쳐 나가십니까? 지금 양천구가 벌써 2년째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예. 돼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는 그 경력단절 여성이 좋은 인적 자원들이 많습니다. 네. 양천구, 그래요? 목동 지역에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유학파도 있고요. 네. 그런 분들이 결혼하고 애 낳고 육아를 하면서 좀 단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방과 후 교사로 단기간에 이제 훈련 과정을 거쳐서 네. 방과 후 교실의 강사 선생님으로도 활약하시기도 하고요. 네. 또 우리 양천구에 문예체 활동을 또 지원해 주시는 협력교사 시스템을 둬서 70여 분이 각 학교로 들어가서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혼자서 다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문예체 활동을 지원해 주시는 협력교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네. 뭐 그거 말고도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가 결국은 공교육을 더 활성화시키고 또 공교육이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개꿈 콘서트는 뭡니까? 개꿈 콘서트 굉장히 재밌죠. 예. 그 열릴 개자입니다. 열개자 네. 꿈을 여는 콘서트다 해서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 보고 나서 그 약간의 그 공백기가 있잖아요. 예. 그 기간에
전문 강사가 아니라 또래 강사가 나와서 그 정말 한계 상황에서 잘 도전해서 그 시기를 극복한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를 후배들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뭐 유명하고 출세하신 그 뭐 꼰대들의 얘기가 아니라 예. 20대 초중반의 청년들 또 선배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네. 아, 내가 공부만이 아니라 훨씬 더 이 세상은 넓고 크기 때문에 뭔가 도전할 꿈을 또 다시 네.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 여러 가지 하여튼 아무래도 여성구청장님이시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거의 유일하시죠? 네, 서울에서는 유일합니다. 서울에서? 전국에서는 2명밖에 없는 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니, 서초구청장하고 네. 이번에 그 댓글 사건으로 검찰 소환받은 강남구청장도 여성분이세요? 네, 근데 민주당 구청장이 아닙니다. 민주당? 아, 예, 예. 네. 그분들은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소속이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 궁금한 게, 네. 그 청장님께서 사회복지학도 전공하셨고, 그럼 구청장을 왜 하시려고 했던 거는, 특히 양천구는 아마 지금 이제 처음 되신 거죠? 네, 그렇죠. 처음이죠. 양천구는 민주당에서 진입하기가 쉽지 않았던. 쉽지 않은 곳입니다. 제가 그 구청장을 도전할 때만 해도 네. 우리 지역구가 두 분의 국회의원이 계신데 그때만 해도 두 분이 다 저하고 당이 다른. 아, 그래요? 예,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었고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네. 뭐 다행히 박원순 시장님의 덕도 봤고요. 네. 또 여러 가지로 또 이 지역이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또 여성구청장이 생활정치의 모범을 보여주고 또 그리고 보다 가까이서 가려운 것을 긁어줄 거라고 기대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가 좀 그런 영역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자치, 그리고 생활정치,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정치 네. 이런 걸로 바뀌어가는 것이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성구청장이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3년 차 넘어가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시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보람도 있고요. 네. 좀 미래를 계획하면서 지금은 이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양천구의 큰 계획들을 지금 또 꿈꾸고 있습니다. 어떤 걸 계획하십니까? 뭐 예를 들면 네. 양천구도 지금까지는 뭐 생활정치나 생활자치의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하면 네. 보다 10년, 20년 후를 내다본다고 하면 양천구의 동서간의 이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신월지역, 신정지역의 도시개발도 좀 필요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좀 최근에 나온 서부트럭 터미널 주변에 첨단 물류 산업단지로 지정이 됐는데 네. 이곳을 보다 좀 주민들의 생활에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도시개발이 필요하고요. 또 목동 유수지 위도 지금 행복주택이 취소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목동 유수지부터 시작해서 목동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고 새롭게 도시 인프라를 좀 갖추는 것, 이것도 지금 제가 지금 1년 동안 열심히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네. 이 양천구의 도시 미래를 위해서 좀 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런 그런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려면은 또 실행하시려면은 네. 한 번 더 도전하셔서 이제 그래야죠. 그래야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평가받는 것도 있지만 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양천의 미래를 좀 보여주고 네. 또 그로부터 또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벌써 총장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올해 양천구의 사자성어로 소류성해라고 했습니다. 작은 물결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룬다는 것이죠. 네. 그동안에 해왔던 교육, 복지, 안전 그리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조금씩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우리 주민들의 참여를 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영 양천구청장이었습니다.